네, 안녕하십니까. 전 천우선입니다. 네. 지금 오늘은 이 빌딩 중개 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부동산에 제가 들어오게 된 계기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혹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39세 100억 이 시리즈가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39세 100억 부동산 투자 이 책이 있습니다. 이때 엄청 유행이었어요, 이 사람이. 저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을 만났거든요. 제가 진짜 완전 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좋아서 팬이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말하고 뭔가 이 하는 게 확실히 사람을 정말 끌어들이는 그런 매력이 있는데 이 사람 책에 이런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동산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 원룸부터 시작해. 그 다음에 상가를 들어가서 상가를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빌딩 들어가서 영업을 잘 해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토지가 끝판왕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커리큘럼을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예,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원룸 시작하고 상가하고 빌딩하고 토지하고 뭐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지방에 있어서 이 원투룸 같은 거 좀 하다가 이제 상가 좀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뭐 자연스럽게 뭐 빌딩도 했는데 사실 제가 했다는 것은 그냥 빌딩이라기보다 그냥 꼬마 빌딩 같은 수준이었죠. 그러니까 서울 강남권에 있는 진짜 빌딩 같은 그런 것들은 해보지 사실 못했습니다. 그릇이 작았지. 그래서 원래 이제 이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 무조건 강남에서 해라. 제가 그때 회사를 다니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강남을 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간혹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점을 보러 갔었는데 그 점쟁이 아저씨도 저한테 강남을 가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여자친구도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친구를 두고 서울로 강남으로 올라온다는 것이 뭐 사람을 좀 저버리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회사를 나오자마자 제가 차여버렸죠. 그래서 그 엄청나게 그 제가 화가 많이 났었는데 내가 진짜 두고 봐라 성공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해당 지방에서 계속 일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강남에서 큰 물에서 놀았다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좀 더 그릇이 커졌을까? 뭐 돈을 많이 벌지 못했어도 그래도 이 강남 시장 바닥은 아주 곳곳이 잘 알고 있겠죠.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빌딩 시장 요쪽에 들어가죠. 이 토지는 하지 않을게요. 토지는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막 빈번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전 딱 요 시장이 도심가에서 놀긴 딱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 빌딩까지의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빌딩 중개라고 해서 뭐 지방에 있는 빌딩을 소재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 서울권에 있는 진짜 빌딩만을 중개하는 그런 시장을 토대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 일단은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빌딩 중개 특징. 자, 일단 특징이 뭐냐면 거래 금액이 끝판왕이죠. 자,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를 계약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상가 뭐 건물 뭐 빌딩이다 보니까 0.9%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략 9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억이라고 치죠. 1억. 양쪽 받으면은 2억이 되는 거예요. 계약 한 번 하는데 내 수수료가 한 번에 2억이 들어온다고 해요. 엄청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서울 강남권에서 거래는 하지 않았지만 100%이 1억 1억만 챙겨 먹진 않는다. 진짜. 금액을 맞춰서 뭐 2억이든 3억이든 만들어서 더 가져갈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케이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뭐 이 매매 시장이 뭐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뭐 꾼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강남에 있잖아. 강남에. 강남이 어디야? 우리나라의 최고로 비싼 건물들이 전부 다 질비되어 있고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욕심, 경쟁, 어떻게 보면 그런 쪽으로 더 특화된 동네가 아닐까 싶어요. 진짜 성공을 위해서 엄청나게 피 터지게 싸우는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 저는 강남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이곳 가면 기가 빨려, 기가 빨려. 그래서 제가 안 올라간 것도 사실 있거든요. 아무튼 거래 금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수수료만, 일단 법정 수수료만 2억이 돼버린다. 100억짜리를 거래했을 때. 50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일단 땅값이 일단 비싸고 건물값이 일단은 다 비싸기 때문에 계약을 하나 하더라도 기타 지방에서 계약 두세 개 하는 것과 비슷하게 한다. 근데 다만 이제 강남이다 보니까 생활 수준이라든지 돈 써야 될 곳이 물론 많겠죠. 하지만 가장 자기 그릇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 만약 여기서 놀던 사람들이 지방에 내려와 버리면 진짜 가짱해 보일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쪽에서 일을 하다가 지방에 내려왔는데 걔가 맨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방은 매매로는 안 된다. 빌딩 시장만 중개해서는 안 된다. 무조건 서울 올라가라. 저한테 맨날 서울 올라가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여자친구가 또 다 있었기 때문에 뭐 쉽게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늘 하던 말이 서울에서 해야 된다. 서울로 올라가라. 너 어차피 여기 연고지도 있는 거 아닌데 서울로 다시 올라가라. 이런 말을 늘 했어요. 근데 이제 저와 같이 잠깐 일했던 동생이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그 친구는 꿈이 컸는지 여기 동네에서 노는 거는 아닌 것 같다.
바로 서울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유튜브 보니까 뭐 나오기도 하고 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그 친구도 이제 강남에 올라가서 중개법인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무튼 거래 금액이 엄청나게 크다. 50억짜리 하나 팔아도 얼마입니까? 4,500만 원이지. 그럼 대충 1억 되죠. 근데 1억만 먹진 않을 거야. 여하튼 거래 금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가 먹는 게 법정 수수료만 하더라도 굉장히 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이런 중개 법인 같은 거 빌딩만 주로 중개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법인이세요, 보니까. 법인인데 여기는 교육도 시켜줍니다.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교육도 시켜줘요. 그러니까 빌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있죠. 뭐 부가세라든지 아니면은 뭐 거래를 할 때 일반적인 내용들과 더불어서 필요할 그런 상식들 있죠.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교육을 다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부동산을 들어가게 되면은 경쟁이다 보니까 교육을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암암리에 내가 옆에서 술도 사주고 옆에서 보면서 넌지시 배우는 게 사실 단데 이런 서울권은 교육도 시켜준다고 합니다. 교육도. 응, 교육도 다 시켜준대. 굉장히 체계적이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딩 거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요새 보니까 뭐 한 뭐 50만 원, 뭐 70만 원 주고 빌딩 투자 강의 하잖아요. 그런 거 들을 거 없이 그냥 여기서 위장 취업하세요. 위장 취업해서 교육 들어주는데 거기서 듣는 게 낫지. 왜 50만 원, 100만 원 주고 그런 교육을 들어? 여기 들어가면 공짜로 알려준다는데. 아무튼 교육을 시켜준다고 하고 세 번째는 월급도 줍니다. 와, 저는 이제 월급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월급을 준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도 이제 굉장히 오래됐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뭐 빌딩 중개하는 그런 유튜브 보면은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근데 이제 월급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월급이 크진 않고 한 50만 원 언저리 왔다 갔다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0만 원은 안 주는 것 같고 그냥 약간 그냥 수고비 정도 기본급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뭐 혹시 이제 서울권에서 하시는 분들 잘 알고 계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장점이죠. 거래 금액이 끝판왕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나 하더라도 엄청나게 크게 돈을 가져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작업을 조금 더 하면 더 챙겨갈 수도 있다. 분명 뒷거래가 있다. 전 그렇게 보거든요. 여기는 진짜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페어플레이는 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더 챙겨 먹을 확률이 더 높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시켜준다는 것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월급까지도 뭐 크진 않지만 준다고 하더라.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중개법인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이제 특징이고, 자, 그러면은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곳이 물론 이제 장점도 많지만 빌딩 거래라는 게 서울 강남권은 생각보다 그래도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진짜 가장 좋은 곳이라서 그런지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에 뭐 한두 개, 뭐 예를 들어서 한 상권에 그렇게밖에 안 빠지는데 이 강남권은 거래가 그래도 꽤나 많더라고요. 제가 엊그제 기사를 보니까 이 서울권에 있죠. 서울권에 이 상업용 부동산이 거래되는 금액이 1조라 하더라고요. 1조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서울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강남이 어디까지 빠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조면 여러분 엄청난 규모죠. 사실은 거래 금액만 1조라고 하는데 와, 이거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스케일이 다르다. 그릇이 다르다. 그릇이. 근데 이제 단점이 있죠. 왜냐면 아무래도 경쟁이 전국에서 가장 심한 곳이기 때문에 난다 긴다 하는 애들이 다 몰렸을 것이고, 그다음에 거래 금액도 크기 때문에 여기서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미친 작자들이 다 모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다 긴다 하는 애들 중에서 진짜 난다 길어야지만 전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뭐 이곳 부동산 들어와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잘 산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방도 그러는데 이곳은 더하지. 뭐 100명 중에 진짜 살아남는 사람들이 극소수겠죠. 아주 극소수.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보죠. 자,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조회를 한번 해봤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근데 부동산이 3,000개가 있더라고요. 강남구에만 3,000개. 근데 보통은 이제 강남에 있는 곳들은 개인 사무실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 법인 사무실이 많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이제 자금 규모가 있는. 진짜 직원이 많은 곳은 200명까지도 있더라고요. 200명. 한 부동산 사무실에. 그러니까 엄청나죠, 사실. 이 3,000명이 아니라 여기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물건 자체가 강남이다 보니까 분명히 강남 안에서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아니면 외곽지에 있는 모든 부동산들이 전부 다 눈을 여기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기타 어디 물건만 나오면 그냥 바로 다 따버릴 거야. 경쟁이 엄청 심할 겁니다. 여기는. 안 봐도 뻔하지. 이건 당연한 거지, 사실은. 제가 꼭 굳이 여기 있어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 중개 사무실 매우 많다. 직원도 뭐 200명씩 하는 것도 많다. 자, 두 번째, 난다 긴다 하는 작자들 다 몰렸다.
다른 곳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아주 큰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엄청 치열한 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물론, 그러니까 그만큼 살아남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제 다만 이곳에서 성공하면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의 곳이긴 합니다. 근데 예전같이 이런 정보가 좀 덜 오픈되었더라면 더 재밌는 시장이 되었을 텐데 지금같이 정보가 오픈된 시장 속에 있다 보니까 여기도 똑같을 거예요. 저는 여기가 더 심하다 생각할 겁니다. 더 심하다 생각을 해요. 그만큼 물건 하나 올려버리면 막 뒤에서 작업하는 애들이 막 3, 40명이 뭐야? 한 50명 막 이렇게 돼버릴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전쟁이에요. 진짜 전쟁. 뭐 물론 저희 지방에서도 뭐 나름대로의 경쟁이 있었는데 여기에 비하면 진짜 장난이었다고 생각이 들 만큼 경쟁이 심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빌딩 중개 법인에 대한 그 구조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일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대표가 한 명 있고 나머지가 이렇게 직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직원 1, 직원 2, 직원 3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수수료를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임대가 8대 2였고 매매는 한 7대 3 아니면 8대 2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서울은 뭐 5대 5 해가지고 뭐 광고 지원 아니면 미지원 해서 뭐 이 퍼센테이지가 뭐 조금은 달라지는 뭐 그런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중개법인은 이런 일반적인 부동산과는 좀 구조가 다르다 하더라고요. 일단은 대표가 있어요. 대표가 있고 그다음에 이 아래 팀장들이 있습니다. 팀장. 여기도 팀장 뭐 이런 팀장이 있어. 그러면 이 팀장들이 자기 개인 사업을 내고 직원을 뽑는 거예요. 일반 부동산들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급도 뭐 잘은 모르겠어요. 월급도 이분들이 준대요. 월급도. 네, 월급도 이분들이 준대요. 그리고 계약을 하게 되면은 만약 수수료가 1억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 총괄하는 대표한테 30%인가 20%인가 뭐 이렇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구조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입사를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들어가겠죠. 여기 들어가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팀장으로 가려고 하면 그 회사마다 계약을 해야 되는 그 건수가 있대요. 계약 건수.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몇 개를 해야 되는지. 아무튼 뭐 10개를 해야지 팀장으로 진급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있다가 뭐 내가 이 팀장을 도와서 물건 작업이나 계약을 시켰을 때 1억이 나왔다면 내가 이 1억을 먹는 게 아니고 이 팀장이 먹는 거야. 이 팀장이. 그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이렇게 채워야지 내가 그 다음에 팀장 가서 이때야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다단계 구조로 돼 있어요. 이쪽 시장이 보니까. 근데 가장 승자는 이 사람이지 사실 이 대표가. 여러 사람들이 해주니까. 근데 다만 이제 이 대표도 계약이 안 나오고 이러면은 안 되죠. 왜냐면은 이 사람도 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강남의 건물 임대료나 건물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을. 이 사람들은 이런 네임밸류를 등에 업고 좀 손쉽게 거래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도 뭐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만약 이게 꼴 보기 싫다 그러면 나가서 해야지. 근데 이제 아무튼 내가 바로 계약을 썼다 해가지고 큰 수수료를 먹는 게 아니라 이런 팀장이 자기까지 가야지만 내가 그때서야 수수료를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다가 빠져나간 사람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1년에 계약 한 개 못한 사람 스스로 할걸요? 그러니까 이게는 진짜 말 그대로 정글이 아니라 전쟁이다, 전쟁. 제가 볼 때 이게 전쟁이다. 살아남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저도 진짜 여기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살아남았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전 진짜 살아남았을 것 같아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 그릇이 네, 어차피 이 그릇이 달랐을 뿐이지 저는 그 중개하는 그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내가 이 그릇만 채운다면 뭐 1억짜리를 내가 지방에서 늘 써왔어도 위에 가서도 잘 썼을 것 같다는 그런 자신감은 솔직히 있습니다. 안 갈 테니까 하는 말이에요. 안 갈 테니까. 아무튼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중개법인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까지 점프하기가 힘들다. 팀장 가기까지. 근데 팀장이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팀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직원들이 못해서 계약이 안 나오면 이 팀장들이 아마 이 사람들 월급까지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50만 원인가 모르겠어요. 얼마 주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좀 댓글 좀 달아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굴러가는지. 저는 얼추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로만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강남권에서 하게 되면 나쁘지 않죠. 저 만약 빌딩 중개 만약 이쪽에서 한다고 하면 그냥 완전 그 건물들 완전 씹어 먹을 것 같아요. 진짜로. 누가 먼저 팔아제끼냐.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더 치열할 뿐이지 원리 원칙은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빌딩 중개 시장이 뭐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러면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약. 빌딩 시장. 끝판왕이죠. 끝판왕.
왜? 금액대가 크니까. 자, 장점. 대한민국의 끝판왕이다. 그릇을 키울 수 있다. 여기서 놀면 다른 지역은 먼 밥으로 보일 거다. 단점. 1년에 한 개도 못 쓰고 인생을 날릴 수도 있다. 목숨을 걸어야 된다. 다만 계약했을 때 그 성취감은 엄청 클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빌딩 건물을 취급하는 거니까 내가 그 중에 하나를 거래를 했었어도 굉장히 크게 뿌듯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강남이다 보니까. 아, 근데 마지막으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빌딩만 한다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매매죠. 그러니까 꼬마 빌딩이라든지 그런 거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방에서 매매만 해가지고는 상당히 힘들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은 이것저것 다 건드려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주변에서 매매만 하는 사람들을 보긴 봤었는데, 매매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에 뭐 많이 쓰면 좋은데 사실 거래량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그 매매, 그러니까 1년 농사만을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크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또 작은 것도 하면서 매매를 같이 하는 게 좋은 거지. 이 강남이라는 이 특수한 그런 곳들이 아니라면은 지방이라면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게 좋고, 뭐 이쪽 시장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서울권에 이제 강남 뭐 중개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거를 원투로만 할 수 없잖아요. 빌딩 하는 그런 사무실에 들어가서. 네, 거기서는 이제 큰 물에서 놀되 단점으로는 1년에 그냥 하나도 못 쓸 수도 있다. 몸 고생, 마음 고생하고 퇴출될 수도 있다. 나올 수도 있다. 스스로 못 이겨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그럼 어떤 걸 해야 되냐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고 또 다른 내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